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이 결혼 무효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가 험악해지면 이거 무효로 돌리자. 뭐 그 싸우면서 다 그런 얘기 하자. 야야 됐어. 다 무효야. 무효야 싹다 때려쳐 무효야. 말면서. 실제로 무효가 가능하냐고 문의가 많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살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는 취소였죠. 근데 혼인 무효가 가능한 케이스를 딱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로 정해놨어요. 딱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되느냐? 4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근친혼 같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혼인 의사가 없을 때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형이 정말 많아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포괄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이거 제가 지어낼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네. 실제 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에 있는 어. 내용들을 우리 각색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됐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혼인신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고교 동창이었대요. 3년 동안 한 번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원고한테는 편집증이라든지 망상장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네. 그런데 원고가 얘가 이 망상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극심한 정신병 증세로 피고와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피고가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피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피고도 네. 자기도 황당한 거죠. 소송을 당한 사람 난데 혼인신고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고가 나중에 자기가 혼인신고 잘못해놓고 혼인신고 무효입니다 하고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판례도 그래 혼인 의사가 있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무효가 된 사안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결혼당한 거죠. 결혼당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안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신병이 있었어요. 원고는 조현병이고 병동에 입원됐던 비운이고, 피고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울증 같은 거예요. 이런 분이 그 입원 치료를 하다가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이제 사귀기로 시작한 겁니다. 좋을 때 그냥 결혼했나 보다. 그러다가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가족들도 네. 몰랐죠. 그리고 피고는 일단 퇴원을 했는데 약물 치료받다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들어와요. 아마 원고의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고, 다행이다. 이 판례의 전형적인 문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합치 없이, 요 문구인데, 그래서 요거는 무효라고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좀 진짜 독특한 케이스인데, 서류상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된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서류상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혼인돼? 예, 요거는 사례를 들어보셔야 돼요. 네. 원고는 언니가 문제였어요. 원고의 언니가 이미 유부녀예요. 피고랑 교제를 하면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입니다. 그리고 동생 이름으로 살아요. 동생 행세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언니랑 피고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혼인신고를 했는데 언니는 지금 다른 남자가 혼인신고 되어 있잖아. 아니 유부녀라면서요. 그러니까 동생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여잔데 진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처제랑 혼인신고를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처제랑 이거 몰랐죠.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애 셋을 낳아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몰라? 남편이 배부르는 걸 왜 몰라요? 그 남편과는 같이 안 살지. 나는 더 몰랐던 거는 이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 15년 동안 모를 수 있느냐.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피고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언니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해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 혼인사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혼인신고는 무효. 아니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안은 진짜 영화 같아요. 여기서 A라는 여성이 있어요. 네. 베트남 국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 B랑 결혼을 했다가 네. 이혼을 해요. 국제 결혼이네요? 이혼을 하면서 네. 이분이 강제 출국을 당해요. A는 한국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왜지? 뭐 한국에서 취업 문제도 와서? 있었고 뭐 한국에 이미 기반이 있었을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자기 이미 강제 출국을 당했잖아요. 네. 다시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를 네. 통해서 C라는 신분을 하나 만들어요. 여권도 C 명의 여권을 만든 다음에 나는 C다. 해서 C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해서 들어와요. 근데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분은 A는 C 명의 여권을 위조했잖아요. 혼인신고도 잘못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 첫 번째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실제로 A랑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는 C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C와는 혼인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C와의 혼인신고는 무효다. 다음으로 세 번째,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신고한 거예요. 이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 들어보시죠. 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 자, 첫 번째 사안이에요. 원고와 말까? 피고는 2013년 7월 29일에 혼인신고를 해요. 그런데 피고잖아.
네. 피고가 2007년에 A란 사람과 혼인신고했다가 2009년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2011년에 B랑 혼인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협의 이혼 신고를 하고요. 네. 2012년에 C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다가 네. 2013년에 재판상 이혼을 합니다. C랑 이혼 판결이 2014년 7월 17일에 확정돼요. 이 사람들은 언제 혼인신고했다고요? 7월 29일. 12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사람 지금 4번째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피고는. 그냥 연쇄 혼인신고마저.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냥 이 사람 내가 보기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왜냐면 실제 재판에도 계속 횡설수설했대요. 막 말이 바뀌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그렇게 혼인신고하고 이혼하고. 모르겠어요. 당연히 원고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법원도 피고가 원고의 혼인사 합치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는 걸 인정해가지고 혼인 무효했거든요. 아는 사이긴 하대요? 얼굴은 알았던 것 같아요. 무서워. 자, 다음 사항은 1990년 3월에 네. 원고가 취업 문제로 잠시 일본에 체류를 합니다. 체류 연장을 네. 위해서 한국인 어떤 A라는 분한테 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겨요. 이거 좀 처리 좀 왜 해달라고. 맡겨?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알수부터 일본이랑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한국 법원에다가 혼인 무효 소송을 넣었습니다. 한국 법원에다 한국 해도 돼요? 법원에다.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피고는 일본국 사람이잖아요. 그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일본에 가서 일본국 법원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 가장법원이었어요. 네.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이거 판단해야 되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다행히 서울 가장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피고는 일본 사람이니까 네. 일본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혼인 의사 합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다행이다. 안 무슨 그러면 이분 일본 변호사 선임해서 일본 가야 돼요. 어머. 와, 진짜 별의별 상황이 다 했대. 신분증이랑 도장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 세 번째 사람도 진짜 네. 독특해. 자, 원고는 한국 분이었는데 네. 일본에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 직업이 당시 호텔 나이트클럽의 가수셨대요. 근데 그 호텔 클럽 네. 사회자와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예. 그럴 수 근데, 있지, 그럴 수 예. 있지. 근데 피고가 성격이 좀 뭐했나 봐. 난폭하고 막 폭력도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원고가 한국 생활 청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이분이 재산이 좀 있었나 봐. 피고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 이제 원고는 일본에서 무대 생활하면서 데뷔 이런 걸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본 분하고 다시 연인관계가 돼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보니까 혼인신고 됐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혼인 무효소송을 일단 걸었어요. 네. 그런데 빨리 이걸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곧 아이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피고는 협의해서 협의 이혼을 끝내요. 너랑 다시는 보지 말자 해서 끝냈는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네. 아이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복습!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로 추정받죠? 그 전에. 피고의 아이로 추정받아요. 와우. 그러니까 원고는 미칠 지경이라.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다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혼으로 됐는데 그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미 혼인은 이혼으로 끝났는데 이거에 다시 무효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법원에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게 무효가 되면 친생 추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근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자, 다음 네 번째 사안. 이 사건도 황당해요?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자, 원고와 피고는 1980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예요. 사실 우리 네. 부모님 나이대. 그쵸, 꽤 됐네요. 그리고 슬아의 자식을 A, B, C 셋을 낳습니다. 많이 넣네. 그런데 한 혼인을 한 지 20년 좀 지나서 이혼을 해요. 첫째는 당시 성년이었고 둘째, 셋째는 미성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졸혼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냥 이혼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한 다음에 미성년 자녀는 원고가 키우고 피고는 첫째 성년인 자녀와 함께 네.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된 이후에 네. 둘째가 사고를 칩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피고한테 준 거예요. 피고는 그 당일로 바로 혼인 신고를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가 지방이었거든요. 자식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재결합하는 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혼인신고를 다시 감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도라이다, 도라.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 된 거니까 무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이거 이 판사들도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보겠다. 그럼요.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끊고 네. 저희가 이제 또 더 남았잖아요, 사연이. 네, 그래서 다음 영상 이어서 좋습니다. 투비 컨티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